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비운의 항일유족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정범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 1994년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3년상이 마친 1997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이 내용이 아까 바로 본 겁니다. 자, 논문 내용이 뭐냐? 우선은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 통일 유언을 철저히 관철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남한 선거 개입입니다. 세 번째가 조선혁명 완수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조국 통일 유언을 철저히 관철시킨다. 요거는 그 세습왕조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조선혁명 완수는 김일성이가 북조선혁명 역량 강화의 3대 혁명 역량 강화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공산화 실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한 선거 개입입니다. 남한 선거 개입. 뭘로 선거를 개입하느냐? 여기 있는 충과 효와 예. 방공을 이때 말살을 시켜가지고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초중고를 하나의 공장을 만들어서 붉은 해 전사라는 이 전사들 인간병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요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제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전통효의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언제냐? 바로 1997년 8월, 바로 그 같은 주에 논문이 나오고 발표는 그때 똑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의 효의식을 권장해야 하는 것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효를 말살시키는 이 남한선거 개입해가지고 효를 말살시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해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선거 개입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18년 동안 1997년도에 해가지고 거의 18년 만에 대한민국을 삼키기 위해서 이 충효의 방공을 말살시켜가지고 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바꿔치기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석을 여의도에 입성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강서구청장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지금 이번에 2024년도 4월 10일 선거에서는 200석을 만들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석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통령 바꿔치기 170석, 강서구청장, 압도적 승리,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가져오지, 퇴보는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석이 거의 다 만듭니다. 200석 만든 다음에는 장기 집권 100년을 지금 운운하잖아요. 근데 장기 집권이, 누가 장기 집권을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주적 개념을 파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인간성 파괴, 이 두 가지 중에서 흉과 방공은 주적 개념 파괴입니다. 그 다음에 효와 예를 파괴시켜버리는 건 인간성 파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주적 개념을 파괴시키는 방공과 그 충,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앞서 가지고 꼭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붉은 해 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천만 명 정도가 붉은 해 전사다. 이렇게 한 거는 지금 3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거의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출된 사람이 약 한 1천만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700만 정도는 좌클릭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충과 반공을 말살을 시켰느냐? 우선은 조국 통일 유언을 철저히 관철시킨다. 누구? 김일성 어버이 수령 것을 철저히 관철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한 선거 개입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상을 한 것이 바로 아버지 유언 중에서 유일체제 강화를 남한에다가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유일체제 강화가 뭡니까? 북한에 우선 북조선 혁명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주의 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일체제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종교, 충성, 반공, 전통효, 전통예 이것을 말살시켜가지고 지금 북한의 유일체제 강화로서 혁명적 수령관인 김일성만이 어버이다.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위한 주체 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죠. 노동당, 노동당이 제일 우뚝 가는 당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충과 반공을 말살을 시키는데 왜 말살을 시켜야 되느냐? 말살을 시켜버리면은 모든 것이 주적 개념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적용을 했습니다. 효와 예까지. 근데 우선 충과 반공을 말살시키면은 이것이 대한민국에는 주적 개념이 파괴되면은 이 좌클릭이 쉽게 돼버리고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전혀 모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개형인간이라는 개형인간. 자,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옆으로만 걸어갑니다. 개들 세계에서는 옆으로 걸어가는 것이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들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거나 동물이 똑바로 걸어가면 앞으로 걸어가면은 저 사람이라는 자가 저렇게 비정상으로 걸어간다 그러는 겁니다.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충과 효와 예 반공을 말살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것이 충과 효와 예 반공이거든요. 이것은 봐보지도 않고 자기들 세계에서는 이 반대되는 나쁜 것만 다 봐왔기 때문에 이들 세계에서는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을 만든 것이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과 반공이 말살이 뭡니까? 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금과 나라에 대해서 섬기는데 자기 목숨으로도 섬기고 이런 것을 충이라고 그러죠. 반공은 뭡니까? 공산주의의 발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친북, 그 다음에 이 좌경화되신 분들, 이분들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왜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 김일성 세습왕조를 포함해가지고 공산주의 발톱을 모르는 위장전술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정말로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을 알면은 소름이 끼쳐가지고 전부 탈퇴를 합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 무덤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냥 몸서리 쳐집니다. 왜? 잠깐만 소개하면은 공산주의 발톱이 뭡니까? 자, 혁명하면서 부모 형제도 죽여라. 공산주의자가 아닌 자는 다 죽여라. 그 다음에 공산주의와 협력한 자도 다 죽여라.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따른 자도 죽여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혁명 동지도 다 죽여라.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 월남이 어땠습니까? 일망타진을 해서 정부 무덤 속으로 보낸 게 베트콩, 간첩, 좌파들을 다 무덤 속으로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일망타진이 여기서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왜 이걸 하느냐? 김일성이는 월남 전쟁이 일어날 때부터 호치민 전술을 롤모델 삼았습니다.
롤모델 삼아가지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나만의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대로 다 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남에는 베트콩, 간첩, 좌파 이 사람들 다 죽였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한번 월남을 배신한 자들은 반드시 또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말려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무덤 속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 정말 종북, 친북, 좌경화된 분들은 정말로 몸이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김일성 주석이 100% 롤모델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게 각본입니다. 공산주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부 소련, 그 다음에 중국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캄보디아, 월남도.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6.25 휴전회단 남측 수석 대표 조이제독은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공산주의와 타협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타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인간병기를 만드는 최첨단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에서. 이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지금 주적 개념이 파괴되어 가지고 김정은이가 금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괴멸시켜 버렸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괴멸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인민군이 들어오면 쌍순들을 환영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주적 개념이 파괴가 된 겁니다. 자, 우선 6.25를 잘 몰라요. 그 학살 전범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6.25 때 공산국가에서 누구 한 것도 아무것도 다 말살시켜버렸어요. 공산주의는 지상낙원인 줄 알아요. 저 휴전선에 있는 DMZ 내는 비무장지대는요, 진짜로 동물들이, 사슴들이 뛰노는 동물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탄을 우리 허리에 차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젊은 남자 선생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김정일이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고 지금 대통령하고 통치하는 건 뭐가 다르냐? 한번 통치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게 전부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발톱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살시켰기 때문에 아까 개형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같이 충성심과 반공을 몸에 배인 분, 특히 나라 5천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5천만의 목숨이 달려있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결혼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해서 전방의 북한의 동태는 어떠냐고 이것을 먼저 물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개형 인간들은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하니까 이 개형 인간들은 자기들이 이걸 안 받아봤으니까 안 받은 것이 정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오히려 타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한, 우리 김정은, 그 다음에 북한 조국 통일 정책을 지지한다. 한미 동맹 관계를 파괴한다 그러면은 공통분모가 쫙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격이 되고 공통분모가 생긴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따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영웅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반대예요. 자기들하고 통하지 않거든요.
그냥 타도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붙일게요. 제가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 제가 저희 백부님이 정말 전무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박민식 보훈부 처장 그다음 부승격해가지고 장관을 시키는데 저는 처음에 쌍손 들어서 환영을 했어요. 이거 우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박민식이가. 근데 저희 백부님, 제가 전국 비운의 항일유족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저희 백부님을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항일 영웅들을 공산당법에 의해서 아예 그냥 인민재판소 심사로 개죽음 만들어서 부관참시를 시켜보는 거예요. 저희 백부님요. 누가? 박민식과 그 일당들이. 그래서 저는 이 공산당법으로 하는 건 지하 공산당이라는 거죠. 지하당이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수십 번 항의를 하고 이거 제도를 개선해달라. 수없이 했습니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1절 날 사전 지형정찰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거기 갔어요.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빨간 깅이, 빨간 역적, 망고 역적 이 박민식 보훈처장과 그 일당들이 개죽음 만들어버립니다. 임대원 항일 비행사처럼 인민재판소 심사로 공산당법으로 전쟁 나면 싸우지 말고 도망가십시오. 박민식 딱 보이길래 딱 가서 어떻게 해서 빨간 역적들하고 동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빨간 역적들하고 동침을 할 수 있습니까? 딱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떻게 처장이 이걸 도망을 가요? 그동안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보훈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잖아요. 내가 이게 어이가 없던 거죠. 근데 여기에 마침 작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유관순 기념관, 거기 무슨 여공각인데 거기에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주고 지금 국가보훈처는 지하공산당이 있고 빨간 역적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됩니다니까 특유하게 인사를 내하면서 그러잖아요. 나올 때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보훈부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보훈처는 빨리 이것을 척결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동네입니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마침 제가 전국 비운의 항일유족회 간사를 맡았는데 저희 회장님이 아버지께서 재헌국회 국회의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 갔다가 원희룡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명함을 어떻게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동훈이라고 적혀있죠. 이것을 이래가지고 박민식은 이러이러한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 우선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사람들을 인민재판소원 심사로 개죽음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거는 전쟁 나면은 탈영하고 도망가고 투항하고 징집 거부하라고 하는 군조직 파괴시켜버리는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이야 없겠죠. 이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알아먹잖아요. 머리가 좋죠. 근데 국회의원을 나왔어요. 영등포을. 거기에 입후보로 하려고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 쪽에다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넣으면 안 된다.
나라를 배신하고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일을 해버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3.1절을 준용해가지고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줬습니다. 이것을요, 신문에. 근데 그 다음날, 자, 보십시오. 여기서 박민식 돌연 경선 포기. 박민식 돌연 경선 포기. 아, 그래도 양심은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얼마 없다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다가 박민식 강서울 재배치 전략 공천.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빨간 역적은 끝까지 전략 공천하면서까지 지금 강서울에 배치를 하고, 방공이라든가 애국 진짜 충신이면서 주군을 잘 모셨던 이 민경욱이라든가 도태우, 또 그 외에도 몇 사람들을 완전히 방공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내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로 달려갔어요? 빨간 역적 박민식이는 전략 공천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민경욱 씨나 아니면은 도태우, 방공 이런 애국자들을 진짜 충신은 전부 내치고, 그 다음에 달려간 곳이 광주로 달려갔죠. 나 이런 사람이다. 주적 개념이 파괴된 사람, 같은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요. 그러면은 방법이 전혀 없느냐? 원인을 있으면은 답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성교육, 효와, 그 다음에 전통효와, 그 다음에 인의의 지신, 이 예에 대해서, 말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이 좌측으로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진 것을 똑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책, 아까 같이 주사파 출중과 뜻을 같이 하는 교사가 스스로 좌측에 이렇게 기울어진 붉은 해 전사라 그럽니다. 이 붉은 개형 인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끔 되는 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